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크게 반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서부 아이다호주에서 강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시니어들을 노린 약물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순간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와 여러 커뮤니티가 함께 증오에 맞서는 용기와 단합을 강조하는 촛불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반가워했지만 40일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업무 정지, 즉 셧다운으로 인한 자료 수집 과정의 차질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7% 올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3.1%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6%로 나타나 가장 최근 지표인 지난 9월과 비교해서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묘한 타이밍에 물가가 발표됐다며 자신이 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크게 반겼습니다. We're taking in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more than we ever have before, with no inflation, by the way, with no inflation. You saw the inflation numbers, they just came out today. What great timing. 백악관은 특히 식료품과 의약품, 휘발유 가격 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미국인들은 저물가, 고임금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계란 가격 잡는 건 성공했지만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른 분야들도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습니다. People are making progress, but in some places the hole that's been dug is a really deep hole and it's going to take a while to get out. 한편 이번 물가 발표는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0일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업무정지, 즉 셧다운 사태 여파로 일부 통계 자료가 빠지거나 대체 자료가 쓰이기도 했다고 미 노동통계국은 설명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 차질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지표만 갖고 물가 상승이 둔화됐다고 말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귀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최대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적발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례없는 시민권 박탈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이민서비스국 내부 문건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을 정례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전국 각 현장 사무소에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찾아 이민소송 담당 부서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례는 약 120건에 불과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미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시민권 박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직 이민서비스국 관리였던 사라 피어스는 시민권 박탈에 월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정치화할 위험이 크다며 행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과거 연간 시민권 박탈 건수의 약 10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민서비스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슈 트락에서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이전 행정부 시절 느슨한 관리로 인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며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해 이민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귀화 신청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시민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취소될 경우 당사자는 기존 신분이었던 영주권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의 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재 오류나 실수까지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로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레넌 센터의 마지 오혜련 선임 연구원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시민권 박탈에서도 표적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휩쓸릴 수 있다며 귀화 시민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한층 더 공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마초는 현재보다 낮은 규제 등급의 약물로 재분류돼 연방정부 차원의 관리 강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극심한 통증과 불치병, 공격적인 암, 발작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법무부는 대마초를 현재의 1급 규제 약물에서 3급 약물로 재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현재 대마초는 헤로인, LSD 등과 함께 허용된 의료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돼 가장 규제가 강한 1급 약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반면 3급 약물은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고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에 적용됩니다. 대마초 재분류는 수년간 연방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 기준을 요구해온 대마초 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임상 연구도 확대되고 식품의약국이 검토하는 대마초 기반 의약품 개발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 시장에 대형 제약사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서부 아이다호주에서 강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어제 아이다호 쿠투나이 카운티 인근 페르난 레이크 빌리지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며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집안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으며 함께 있던 가족들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아이다호 남부 트윈폴스 카운티에서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어린이 2명이 쓰러진 나무와 전선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강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잇따라 쓰러지며 정전과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샌퍼난도 밸리 일대에서도 강풍으로 나무가 도로에 쓰러지며 차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할리우드 지역에서도 커다란 팜트리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일대에서 시니어층을 노린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용의자들은 길거리를 걷는 어르신들에게 물건이나 지폐를 건네는데 피해자들은 만지는 순간 기억을 잃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일대에서 약물을 이용한 노상강도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홀로 길을 걷거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 어떤 차가 옆에 딱 서더니 어떤 여자분이 핸드폰 우리가 4메고 박스 있잖아요. 하얀 박스. 손에다 또 쥐어주면서 배부자리를 손에 쥐어준 거. 그리고는 잠깐 사이에 한 1분? 뭐 이제 그냥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되고.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손에 강력한 마취 성분의 약물을 닿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잠시 후 깨어났을 때는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목걸이 없어지고 그 가짜 금목걸이가 그게 차에서 내리던 여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저 차인데 그래서 막 번호를 지우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들은 펜타닐 등 순간적으로 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행 대상자들이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라 자칫 과도한 약물과 접촉하게 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로스앤젤레스 번화가를 무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약자들의 경우 길거리를 홀로 걷는 게 위험하다며 외출 시 가급적 보호자와 동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빛의 축제라 불리는 하누카가 한창입니다. 유독 갈등과 증오로 어두웠던 올 한 해, LA에서는 한인 사회를 비롯해 여러 커뮤니티가 하누카를 통해 용기와 단합을 다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무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의 첫 번째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달 초 타운 내 유대교 회당인 윌셔 블루버드 템플에서는 과격 시위대가 내부까지 난입하며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안에서는 한인 사회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연대 화합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It was on that day that what I once saw as your struggle, I came to realize that it's actually our struggle, all of us. These acts of hate, they were meant to divide us, but instead they united us and made us stronger than ever. Our Korean American neighbors didn't just stay silent, they stood up. They stood strong and proud as our partners, calling out anti-Semitism, being our partners not only in that neighborhood, but showing that we as a Jewish community are not alone as we face so many of the challenges that we're facing right now. 하누카 닷새째인 오늘 다운타운 무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밝힌 메노라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빛으로 안내하는 리더십을, 두 번째 촛불은 올해 초 발생한 LA 초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증오에 맞서 단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세 번째 촛불, 이어 보호와 배려, 커뮤니티 전체의 빛을 상징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촛불이 차례대로 켜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사회는 물론 라티노와 이슬람계 커뮤니티까지 동참했습니다. 정치인들과 타 종교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아픔을 위로하고 커뮤니티 간 화합과 연대를 다졌습니다. That to me is what this moment is about. It is about the ability for all of us to come together, to show up, to work together in solidarity and allyship. And there's a lot of darkness in the world right now, but together we are a powerful light. 한인 사회와 유대인 여러 커뮤니티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어두웠던 2025년을 희망찬 불빛으로 밝히고 새로운 2026년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 의회가 현직 프레드 정 시장을 차기 시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내년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출마를 앞두고 있는 프레드 정 시장은 플러튼시 최초로 4선에 성공한 시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플러튼시 의회가 지난 화요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프레드 정 시장을 다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레드 정 시장은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얻어 시장에 재신임됐는데
플러튼시 의회는 역사상 단일 의원이 시장을 4번 역임한 것을 최초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I'm very proud of the city of Fullerton, the efforts that we have to extend our heartfelt welcome to the Korean community, extend our welcome to Korean businesses, and continue the progress that we've made. I look forward to serving another year as mayor and onward to bigger and brighter futures. 지난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임기를 이어갈 예정인 프레드 정 시장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아 오는 토요일 추첨하는 당첨금이 15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복권협회에 따르면 최근 추첨에서 6개 숫자를 모두 맞힌 티켓은 한 장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권 당첨금은 15억 달러로 역사상 8번째 큰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마지막 1등 당첨은 지난 9월 6일로 미주리와 텍사스에서 각각 한 장씩 판매됐고 잭팟은 17억 8,700만 달러에 달했었습니다. 파워볼에서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 잭팟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복권 당첨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 손성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한 1,475원까지 또 올랐어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환율 급등이 단순한 강달러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근본 체력이 약해진 그런 신호라고 보시는지요? 너무나 높죠. 네. 작년에만 해도 1360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금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주, 뭐 엔비디아, 뭐 구글, 뭐 애플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딴 데로 나간다는 얘기고 그게 네. 한 가지고요. 또 이제 그 무역 협정 때문에 큰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돈을 벌면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이제는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냥 저금을 해놓는 거죠. 그것 네. 때문에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고 세 가지 문제는 이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이자가 한국 이자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이제 이자를 오랫동안 동결을 했고 지금은 FRB가 이자를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자가 꽤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몰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자가 높으니까. 네. 근데 이제 좋은 뉴스는 뭐냐고 그러면 이제 FRB가 이자를 내리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저는 2026년에 한 2번은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이자를 동결하게 되면은 그 격차가 줄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원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되고 아마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 상승하면 사실 한국의 수입 물가 그리고 기업 비용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유학생분들이나 주지원분들 이런 분들의 생활비, 학비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의 고환율 국면이 단기 충격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보십니까? 큰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무역협정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미국에 두고 해외에 두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이자가 이제 그 격차가 줄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환율도 조금 이제 원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주재원 가정은 사실 같은 금액이라도 이 미국으로 달러로 들고 오게 되면은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두면 좋은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시기죠. 네. 그런데 특별히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환율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게 환율을 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네. 그 수수료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그게 네. 한 방법이고 또 은행 내에서 고객 같으면은 환율을 조금 이제 우대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쪽으로 돈을 보낼 때 특히나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행을 가되 지점으로 직접 가지 마시고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일렉트로닉 걸로 하신다든지 지점에 가면 되면 이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이제 직접 연산으로 전화로 일렉트로닉 컴퓨터를 하게 되면 더 쌀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고환율 시대를 어떻게 읽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한 건 지난주 수요일 이후 6일 만인데요. 내스닥이 3주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반면 개장 초 46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다우존스는 장중 잠시 약세로 꺾였다 반등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반복하며 내스닥과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스닥 상승폭에 불과 10분의 1 정도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한 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줄었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고용은 견조하고 물가는 안정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최근 잠시 주춤했다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역대급 실적과 전망을 내놓으며 폭등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술주 전반에 걸친 패닉 바잉을 유도했습니다. 다만 오라클과 브라드컴은 제대로 탄력받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어제 4주 만에 전 종목 모두 하락했던 매그니피선 세븐은 3주 만에 전 종목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으로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여전히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강세가 하루짜리 반짝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이번 주 장의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